실제로 이제 애플과 구글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과연 도대체 이 회사들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? 사실 뭐 언론 지상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분석들이 이루어졌고 뭐 책으로도 많이 발간이 되었습니다.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러면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보게 되면 과연 뭐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런 글로벌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전혀 다르게 어프로치를 해서 성공을 했을까? 일단은 창업자들이 아웃라이어라고 말콤 글래델이 쓴 그 책이 있잖아요. 그 아웃라이어에 보게 되면 이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, 실제로 그 어떤 정말 그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어떤 틀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틀을 항상 깨는 사람들, 그러니까 그 틀 자체가 전혀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세상이 발전해 왔고, 또 이 구글과 애플의 창업자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거기에 근접한, 즉 전혀 이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. 아웃라이어도 이제 그런 어떤 그들이다.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구글드라든지 이런 책들 읽어보게 되면 그 창업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,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 레리 페이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부 그 구글 직원들이 평가를 할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. 저 사람들은 도대체 한계가 없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자기들은 평상시에 어떤 그 ABCD라는 그 루틴한 어떤 그 방식에 의해서 사고를 하게 되는데, 그 사람들은 전혀 그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로 간다는 이런 공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, 머릿속에. 그래서 모든 거는 다 극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실제로 그 비즈니스에서도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 굉장히 많은 차이를 유발을 시킨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창업자들이 굉장히 중간에 뭐 전문 경영인도 그 데려와서 같이 하고 이러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회사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어떤 그 전혀 새로운 시각, 그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여전히 할 수 있는 그 가장 그 회사 내에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창업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경영진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기존 거보다 조금 나은 제품 기술, 조금 더 좋아진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그거는 기존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어떤 일종의 그 성숙된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방식은 그 산업 내에서 경쟁하는 방식은 베러 프로덕이 당연히 경쟁 무기가 될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런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가 출몰 하는 시기에는 이게 아니라 역시 제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심지어 사람까지도 전혀 새로운 어떤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시도를 해야만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실 2% 부족,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빨리빨리 문화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어가 사실은 빨리빨리인데, 일본 사람들, 이제 일본 비즈니스 좀 하고 있는데,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 그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입니다. 한국 사람들은 워낙 빨리빨리 하니까. 근데 그게 사실 그 이런 지식경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발휘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남들보다 더 빨리 만들어냅니다. 그런데 문제는 항상 2%가 부족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약점인데, 실제 그 이런 아이폰 같은 사례를 보게 되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, 제가 말씀드린 뭐 버그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어떤 소비자한테 어필할 때 소비자가 이제 느끼는 룩앤필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이건 2% 부족하다, 이건 거의 완벽하다,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제품 자체의 완벽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작년에 그 실리콘밸리 가서 그 아이폰 그 개발에 뭐 자칭 참여했다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, 이제 그 아이폰 첫 세대 모델이 뒤가 라운드형으로 돼 있었죠. 그 라운드형을 이제 그 가공을 하기 위해서
그 금형 기술이 이제 굉장히 아주 고도의 정밀한 금형 기술이 필요한데 그 처음에는 그 애플 쪽에서 아웃소싱을 줬답니다. 그 금형 전문 기업한테 아웃소싱을 줘서 그 시제품을 이제 계속 생산을 하는데 도저히 그 스티브 잡스 눈에 차는 그 모양이 나오지를 않더랍니다. 그래서 결국은 금형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자체 개발을 했거든요. 그 정도로 거의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제품을 개발한다고 싶을 정도로 그 아주 미세한 그 곡선 이게 거의 이제 사람이 그 어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주 미세한 그 감성에 의해서 아주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감성이 달라지거든요. 또 그런 것들까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아이폰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저희는 이제 그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니까 아이폰에서 구동이 되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아이콘 하나하나도 굉장히 예쁘잖아요. 근데 윈도우 모바일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 굉장히 촌스러워요. 왜 그러냐면 개발자가 똑같은 아이콘을 만들어서 똑같이 올려놔도 느낌이 달라요. 일단 하드웨어 사양 때문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OS에서 컬러를 표현해 줄 수, 컬러의 깊이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좀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거든요. 음영을 예를 들어서 아이콘에 음영 처리를 했는데 그 음영의 깊이라든지 그 농도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OS에서 처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사람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이 이게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라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2% 부족이 아니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완벽주의가 있어야만 이제 글로벌하게 1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기업들의 이제 가장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사용자들이 원하는 가치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죠. 아까 제가 이 구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검색 페이지가 하얗잖아요. 아무것도 없고 검색창 하나만 있죠. 사실은 그게 굉장한 그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. 대부분 그 구글 검색이 나오기 전까지 구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그 포털 사이트들이 메인 화면을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해놓고 거기다 광고를 줄줄이 다 매달았습니다. 다 그랬어요. 그 다음에 상단에다가 그 검색 창을 넣고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죠. 우리나라 그 포털 사이트들 똑같이 하던 식으로 미국 회사들도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구글에서는 그거를 완전히 깬 거예요. 왜 깼냐면은 사용자들이 일단 그 포털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게 목적이거든요. 그래서 구글은 첫 번째로 그 창업자들이 기치를 내건 게 우리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검색 자체에만 집중하겠다. 다른 거는 일체 관심이 없다라고 하고 아예 메인 페이지부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썰렁하다.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썰렁할 정도로 그 검색창 하나만 덜렁 있는 그런 그 초기 화면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물론 구글이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. 매출보다 많은 막 적자도 내고 뭐 매출이 한 200억 하는데 막 300억 적자 내고 이런 초기 이제 그런 시절을 겪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거 자체가 이제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돼서 구글을 이제 상징하는 게 됐죠.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사용자한테 가치를 얼마만큼 진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이제 경쟁력이 됐다고 이제 판단합니다. 소프트웨어 기술. 사실 아이폰이 이제 제가 아까 하드웨어 뭐 금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아이폰을 아이폰답게 만드는 건 결국 소프트웨어 기술이고 구글은 뭐 그 자체로 소프트웨어 회사죠. 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고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저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. 과거에 그냥 있던 것보다 조금 더 예쁘게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것들을 그런 밸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그런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사실 이 두 기업들이 지금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저는 5년 뒤는 또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또 다른 어떤 전혀 다른 기술,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을 해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. 트위터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출연을 해서 사용자들을
뭐 수억 명을 끌어들이는 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. 그만큼 굉장히 그 비즈니스 모델이 워낙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사실 회사가 성장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굉장히 그 뷰로크래틱해지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직이 세분화되고 그 세분화된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슈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조직이 커질수록 문제들이 많아집니다.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극복을 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기업에 의해서 또 도태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